오늘 부산일보예요. 부산일보.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63%, 5%가 올랐고 민주당은 44%, 국민의힘 22%. 뭐 장동혁이가 대통령이 오찬을 가지고 보이콧도 시켰는데 오히려 이 대통령 지지율은 5%나 올라갔네요. 2026년 2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3%를 기록해 새해 들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12일 전국민 18세 이상 1,3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직무수행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3%가 잘하고 있다고 했다. 잘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이제 뭐 이 경제 같은 것도 보니까 OECD 국가에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쁘진 않아요. 이제 직전 조사인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6%, 직전 조사보다 3% 하락했고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경제 민생이 16% 가장 높았으며 부동산 정책, 외교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정책도 다주택자하고 또 이들의 양도세 갖다 증가와 또 이 보유세에 대해서 좀 올릴 그걸 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박수 치잖아요. 너무 뭐 몇몇의 다주택자들이 수백 채를 갖고 집 없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손을 본다는 건 문재인 정부 때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부가 집만 많이 지어도 이런 사람들이 다 소수가 다 장악해버리면 집 없는 사람은 역시 집이 없는 거예요.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은 경제 민생이 16% 가장 높았고 부동산 정책이 11%, 외교가 10%고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과 경제 민생이 각각 15% 가장 높았고 외교 9%, 독단이 7% 순이었다. 뭐 49%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63%가 지지했다는 것은 저 국민의힘당 쪽에서 이쪽으로 왔단 소리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당이 22%,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장동혁이는 저기 제명시켜야 돼요. 지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을 살리려면. 뭐 더불어민주당 44%, 국민당 22%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이가 뭐 대통령 갖다 오찬을 가지고 1시간 전에 갖다 취소시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44%고 국민당이 그 절반밖에 안 되면서 뭐 자기가 무슨 대통령하고 같은 뭐 같은 뭐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요. 전주 조사보다 민주당은 3% 올랐고 국민당은 3% 하락했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더 올라갔죠. 그런데 국민당은 장동혁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장동혁 때문에.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 기본 수위는 각 1% 기록했다. 무당층은 27%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에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 전화 조사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부산일보가 2026년도 2월 13일자 기사로 속보 이 대통령 지지율 63%로 5%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43%, 44%, 국민당은 22%. 민주당은 올라가고 3%가 올라가고 국민힘당은 3% 떨어진 건 원인이 뭐겠어요? 장동혁이 지금 요새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식구 내부 총질에다가 자기 정적 죽이기가 국민들을 눈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썬카크루스 나이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 YTN이에요. 주택 공급 급한데 이주비 대출 규제 발동동.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지만 이런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현장인데요. 이주비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정비 사업이 사실상 멈춰서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주를 시작했는데요.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과 10월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규제로 1주택자는 LTV 40% 한도에서 6억 원, 다주택자는 LTV 0%로 대출이 아예 막혔기 때문입니다. 발만 동동 굴러야 했는데 2주 직전에서야 2주택자에는 집 하나를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다고 그래요. 조합원 A씨는 10에서 15 대책 나올 때처럼 대출이 갑자기 안 나온다. 다주택자한테 안 나온다고 했으면 애초 재건축에 동의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나와도 이 동네에서는 집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2주택 이상은 이주비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조합원 중 일부 3주택자는 여전히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 전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현재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제약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많이 지연시키고 있어요. 적게는 몇 개월에서 어떤 곳은 1년 이상 지연되는데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이자 부담 여러 가지 부분이 다 조합원한테 돌아가요. 주택 공급 급한데 이주비 대출 규제 발동동. 이런 재건축 사업에서는 대출이 원만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 각종 대출 규제와 함께 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헌집 내놓고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동안에 이주할 금액을 정부 측에서 은행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실제로 올해 이주를 앞둔 재건축 재개발 현장 43곳 가운데 90%가 넘는 39곳이 3만 1천 가구가 이주비 대출 규제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빨리 헐어서 집을 고층으로 지으면 많은 그리고 이제 그 집을 산 사람이 2년 동안을 거주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세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하에 살고 있는데 뭐 전세를 안고 살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2년을 거주하고 나서 임대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입자를 새로 계약을 하지 않고 비워두든지 아무튼 자기 다른 방법을 쓰겠죠. 그럼으로써 세입자들한테 임대할 전세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2년을 무작정 거주해야 된다 함으로 인해서 집 없는 사람이 대출 묶여 있고 전세 안고 살 수 있는 집을 못 사게 된다는 거죠.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달 27일 특히 이주비 부분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라 할까요? 상당히 절박한 것 같습니다. 39개소가 올해 이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을 비워줘야 헐어서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주비가 없으면 다른 데로 가지를 못하죠. 서울시는 오늘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 가구를 착공하고 할 수 있다면 이 가운데 순중 물량만 8만 7천 가구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서울에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새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3만 2천 가구의 2.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일 숫자를 비교해보세요. 어느 게 더 신축주택 순종 물량이 더 많을 겁니까?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정부에 촉구합니다. 이주비 대출은 단순한 가계대출이 아닌 필수적인 사업비용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최대한 빨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이 서둘러 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산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 그걸 다 헐어서 새로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 이주비를 묶어버린다는 거죠, 대출을.
YTN 2026년도 2월 13일자 기사. YTN 주택 공급 급한데 이주기 대출 규제 발동동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습니다.